안녕하세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네, 저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네, 오늘 벌써 15번째 네. 온라인 강의예요. 처음 시작한 게 작년 1월이었나? 2월이었나? 2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확산되고 하니까 원래는 한의원 내에서 하다가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벌써 들어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최은주 님도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박정근 님,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프라인 강의 때는 많이 참여를 해도 그렇게 막 지금보다 많은 수가 참여하기는 어려웠던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온라인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멀리서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함께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지금 막 들어오신 세현초 님이 실시간 강의 처음이시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 있으면 저희 당뇨스쿨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있으면 13만이더라고요. 저희 구독자가. 네,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했던 게 12만 8천? 와. 네. 정말 날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더 힘이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당뇨스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소식, 유익한 소식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강의도 그렇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3대 합병증과 합병증 예방하는 5가지 방법인데요. 사실 당뇨를 열심히 관리하는 이유가 합병증 예방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이겠죠. 그래서 그 합병증이 사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비율로 이제 합병증이 유병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생각보다 여러분이 혈당 조절은 많이 신경 쓰시면서 합병증 검사는 많이 하지 않으시다고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어떤 주기로 해야 되고 또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면 총 3가지 합병증이 떠오르잖아요. 3대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실제 한의학적 치료로 좋아지셨던 그런 임상 스토리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도 당뇨 관련 업체들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경품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경품 추첨 직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과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각각 교보문고 건강분야 베스트셀러 마른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10분, 엉파 속 빠진 소불고기야 쏙 빠진 대파치즈 스콘 6분, 그리고 온누리 아이코리아 세브란스 케어 활력단백질 4분, 코코웰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4분, 저당밥솥 당비움 6분에서 총 3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무 말 한마디만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신다는 분이 은근 많네요. 네. 계속 실시간 참여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계속 달아주시는데 지금 열심히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이벤트 참여는 이렇게 지금처럼 채팅창에 한마디만 써주셔도 저희가 자동으로 응모되기 때문에 8시 반까지 올려주신 분들에 한해 응모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댓글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놓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강의가 끝나면 바로 추첨이 시작되오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주제는 3대 당뇨합병증과 합병증 예방하는 5가지 방법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죠? 저는 한의사 이혜민이고요. 유튜브 당뇨스쿨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한의학과 약학을 모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당뇨 관련된 논문을 SCR에 등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에 그 두 권이 되어 있는데요. 당뇨이제 치료합시다. 그리고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이렇게 두 권이고요. 그 외에도 꾸준하게 저희가 저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전자책을 계속 발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봉사활동이나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이희미 원장님과 또 많은 원장님들과 함께 유튜브 당뇨스쿨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와 많은 전자책을 함께 작성 발간을 하였고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 오늘의 강의 순서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목차를 보시면 파트 1에서는 당뇨 합병증을 아는 만큼 예방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합병증이 있고 또 그 합병증의 검사 주기나 이런 것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파트 2에서는 3대 합병증을 바르게 이해하는 내용, 그리고 파트 3에서는 3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파트 4에서는 3대 합병증의 이제 임상 스토리, 여러분과 어떻게 이제 이 합병증을 이겨낼 수 있는지까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은 당뇨 합병증 아는 만큼 예방됩니다. 라는 주제고요. 실제로 3대 당뇨 합병증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합병증은 정의부터 잠시 살펴보고 합병증의 종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증이라고 하면 당뇨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들이 실제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 이 합병증 자체가, 이 병 자체가 그 원인이 당뇨가 되는 것을 당뇨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합병증을 대혈관 합병증, 또 미세혈관 합병증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세라고 하면서 이제 혈관의 크기로 이 합병증이 구분이 되고 있고요.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큰 혈관, 비교적 큰 혈관,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뭐 뇌혈관, 심장혈관, 뭐 하지 있는 그런 정맥, 이런 것들을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고, 뇌혈관 질환에서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지동맥 질환에서는 우리가 하지동맥이 협착이 되거나 하지동맥이 폐색이 된다라면 족부의 괴사나 궤양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동맥경화가 오는 혈관이 바로 음경의 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기부전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몸속에는 곳곳에 혈관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혈관에 어떤 병번이 생겼다라는 것이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합병증이 당뇨에 이제 당뇨인이신 분들에게 주입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나 뭐 당뇨인이나 이렇게 당뇨인에게 사망의 주된 원인이 이 합병증이라고 되어 있고, 관상동맥으로 사망할 수 있는 부분 그 퍼센테이지 확률이 50%에서 60%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대혈관 합병증도 예방을 하셔야겠고, 두 번째는 미세혈관 합병증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죠? 네. 미세혈관 합병증에서는 여러분에서 그 눈, 신장, 그리고 망막, 그리고 발저림, 이 신경병증 이렇게 3가지를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모세혈관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눈의 망막과 콩팥 그리고 신경에 생기는 합병증을 바로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우리가 3대 당뇨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막증에는 비증식성, 증식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신증에서는 당뇨병성 신부전, 그래서 콩팥변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신경병증은 이제 전신성으로 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는 하지의 다발신경병증, 그리고 우리가 몸에서 이 말초신경병증이 아닌 자율신경병증, 대표적으로 위나 뭐 방광, 그리고 심장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자율신경병증이라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3대 합병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는 여기에 출처는 영국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 나오는 검사
그 수치, 연구죠. 연구 결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잖아요. 맞아요. UKPDS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정말 유명한 이유가 1977년에서 시작이 돼서 1997년에 완료가 된 연구입니다. 와. 그래서 약 20년 동안 이 당뇨인들이 어떻게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과장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의학자들이 신뢰할 만한 연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 약 20년간 당뇨 환자의 한 약 4,209명을 대상으로 여러분의 식사 조절의 중심이나 아니면 약물을 통한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우리 몸에서 합병증이 얼마나 개선을 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당뇨가 조기에 적극적으로 조절했을 때 얼만큼 유효한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질환은 약 37%나 감소가 되었고, 당화혈색소 1%가 감소가 되었을 때 각각의 말초혈관 질환은 43%, 신경건색은 14%, 뇌졸중은 12%, 신부전은 16%, 백내장 저출은 19%나 여러분이 예방을 할 수 있고 감소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당화혈색소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먼저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당화혈색소를 안 낮출 수가 없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화혈색소를 정말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정말 계속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목표가 나는 당화혈색소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만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화혈색소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파트에서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심종탁님이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에 들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화혈색소를 낮출수록 당뇨 합병증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사실 일상에서 진료를 해보면, 임상에서 진료를 해보면 당화혈색소는 목표 범위 안에 도달했는데 5점 몇 퍼센트, 6점 몇 퍼센트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오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된다고 해서 합병증이 100% 예방된다 이런 뜻은 또 아닐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다들 합병증 무서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도 사실 합병증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제일 마음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가 어제 당뇨스쿨 통해서 어떤 분이 상담 원하신다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었었는데, 그분이 37살인데 일단 양쪽 눈이 다 실명이 왔고, 그 다음에 아이고. 발가락을 몇 개나 절단은 하셨고, 그 다음에 신증도 지금 심장 기능이 40%밖에 남지 않아서 병원에서 전화를 하셨는데 너무 담담하게 통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제였어요. 37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저희가 또 합병증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되게 생각보다 30대인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꽤 많잖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40대, 50대, 60대에 당뇨가 진단이 되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20, 30대에 당뇨가 진단이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 악화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무거운 어제 사연이 있었는데, 오늘 합병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당뇨 합병증 검사 방법과 주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3대 합병증. 다시 얘기하면 말초신경병증, 그 다음에 망막병증, 신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각각 세 가지를 어떻게 검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초신경병증인데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초신경병증은 이것만 검사하면 말초신경병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암 진단을 한다. 그러면 뭐 펫CT 이런 거 찍잖아요. 네.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암이 보인다. 그러면 조직 검사해가지고 암인지 아닌지 이렇게 검사하고 하는 그런 되게 명확한 진단 도구가 있는데, 말초신경병증은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말초신경병증이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좀 아니네? 이렇게 진단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증은 딱 하나를 가지고 명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아시면 좋아요. 일단 첫 번째는 MNSI 설문조사인데요. 이거는 설문지예요. 자가 테스트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뭐 사이트에다가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1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검사기 때문에 그냥 공인된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15가지 항목 중에 2가지 항목은 점수를 매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총 13개의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13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보는 검사이고요. 7점 이상이 되면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이 있네? 시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고 저희 한의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고 실제 말초신경증 검사하는 병원들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가지 항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이랑 10번은 점수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7번이랑 13번은 아니오일 때 1점이에요. 다른 것들은 1점일 때, 예일 때 점수를 매기는데 7번이랑 13번은 아니오일 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13점 만점에 몇 점인지 검사하는 게 MNSI 설문조사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모노필라멘트 검사라고 해서 이게 필라멘트를 가지고 발가락 포함해서 발등, 발바닥 이런 데를 10군데를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10군데를 찔러서 9군데 이상 감각을 느끼면 정상, 4군데 이상 못 느낀다. 그러면 말초신경증이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렇게 검사하는 도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필라멘트를 가지고 10g 정도의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10g 정도의 압력으로 10군데를 찌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에서도 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집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새 치간 칫솔 쓰시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찔러보시면 돼요. 아. 총 10군데를 찔러보는데 이것도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런 식으로 10군데를 찍는 거라서 10군데를 찔러서 총 몇 군데 그 감각이 느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진동감각 검사라고 해서 진동을 느끼는지 이런 검사도 있고 슬개건 반사 검사, 촉각 검사, 압각 검사, 통각 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전도 검사 이런 검사들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말초신경증을 진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엄청나게 명확한 검사는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말초신경증의 3대 증상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증상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증상들이 있는지를 보고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망막병증인데요. 망막병증은 가장 간단하게 검사하는 거는 안저카메라예요. MNSI 설문지도 저희 한의원에서 하고 있고 실제 이 안저카메라도 저희 한의원에서 최근에 도입을 했잖아요. 네. 네, 이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망막병증이 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진료하고 있던 환자분들이 안과 검사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좀 비증식성이긴 하지만 뭐 망막병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증식성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망막병증 검사는 가장 간단한 거는 안저카메라. 쉽게 말해서 그냥 눈을 카메라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정밀하게 할 때는 안과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안과 가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냐면 그 점액이 있어요. 산동시키는 그 눈을 이렇게 키워주는 점액이 있는데 그 점액을 넣으면 커집니다. 커져서 안과 선생님들이 보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놓고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키워놓으면 한 반나절 정도는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해요. 왜냐면 앞이 잘 안 보이고 하니까요. 그렇게 점액을 넣어버리면 운전하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하는데 어쨌든 안과 가면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니까 산동액을 넣는 그런 검사도 있고 실제 저는 제 아기가 해봤었어요. 그 검사를. 둘째가 좀 일찍 태어나가지고 조산을 했잖아요. 조산을 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처럼 그 신생아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신생아들도 망막병증이 잘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눈 검사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 정상 판결을 못 받은 거예요. 네.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때. 그래서 몇 개월 뒤에 검사하라고 이렇게 예약을 잡아주셔가지고 병원에 다시 갔죠. 그랬더니 애한테 이렇게 점액을 넣더라고요.
양쪽을. 애는 막 울고.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 2번을 넣어야 된다 해서 시간 맞춰서 점액을 이렇게 2번 넣었는데 충분히 안 커졌다 해서 1번 더 넣었어요. 그렇게 넣고 네 검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산동액 이거를 안과 가면 이제 넣고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더 정밀하게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형광 안저 혈관 조형이라고 해서 우리 조형이라고 하면 혈관을 더 잘 보이게 하는 조형액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형을 통해서 혈관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누출이 어떻게 되고 있고, 폐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있고, 그 외에도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아주 적은 양의 망막 두께 변화도 파악이 가능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평가할 때 좋다고 하는 그런 검사라서 안과에서 잘 검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막병증 검사 또한 안적 카메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사 주기죠.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말초식이병증도 1년에 한 번, 망막병증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할 신증도 1년에 한 번. 3대 당뇨병증은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매년 검사를 해야 된다. 2형 당뇨에 한해서. 1형 당뇨는 당뇨 진단이 되고 나서 5년까지는 그래도 유예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년 검사를 해야 되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합병증 발병이 잘 안 되겠다 싶어서 5년 뒤에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를 매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보통 20살 이후에 그리고 보통은 한 30대, 40대, 50대 이후에 진단이 되기 때문에 검사 그 진단과 동시에 당뇨 진단과 동시에 검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증 검사를 좀 알아볼게요. 신증은 혈액 검사로도 알 수 있고요. 소변 검사로도 알 수 있는데 일단 혈액 검사를 하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크레아티닌, 그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그다음에 BUN, 요소 질소 검사 이렇게 3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지 없는지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먼저 좀 보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면 이런 결과지 봤잖아요. 네. 원장님도 받아보셨죠? 네. 네, 이거 받아보면은 여기 기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따로 검사를 하지 않으셔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만 잘 빠짐없이 받으셔도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이라고 해서 여기 노란색 표시를 해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혈청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이렇게 2가지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신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어떤지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이시고요. 그 다음에 소변 검사도 있어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신장이 안 좋으면 우리 요당도 나오고 신장이 안 좋으면 단백뇨도 나오고 케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런 항목들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요새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도 해요. 네. 미세 알부민뇨 검사라고 해서 알부민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뇨 검사랑 알부민뇨 검사랑 똑같은데 미세 알부민뇨 검사라고 해서 더 미세한 알부민뇨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미세 알부민뇨 검사는 6개월 이내에 소변 검사를 3번 이상 해서 2번 이상 양성이면 미세 알부민뇨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세 알부민이 얼만큼 배설이 되느냐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30 미만이면 정상인데 30부터 300까지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 미세 알부민뇨가 있다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고요. 검사가 되는 거고 소변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사실은 24시간 받아야 돼요. 근데 병원에 머물면서 그 대변 볼 때 보는 그 소변과 그 소변만 볼 때 그 소변을 매번 봐서 냉장 보관해서 그걸 다 모아서 검사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정 시간 동안만 소변을 모아서 검사를 하는 분리소변도 있고 아니면 그냥 딱 한 번만 소변 검사를 해서 알부민 양이랑 크레아티닌 양이랑 검사를 해가지고 이 비율이 있거든요. 레이시오. 비율을 가지고 얼만큼 나오는지 추측을 해보는 단 한 번만의 그 소변으로 추측을 해보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미세 알부민뇨 검사는 조금 더 초기에 신증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미세 알부민뇨 검사. 네. 네. 댓글을 좀 읽어달라는 요청이 네, 있어서 제가 좋습니다.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좀 주세요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갑상선 기능이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기능이 저하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한약으로 완치가 되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약은 내 몸의 장부 기능을 회복하고 또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가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내 몸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직접 내원을 희망하시거나 하시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공복혈당이 300 이렇게 딱 이렇게 쳐셔서 여기 Y라고 되시는 분이 공복혈당 300이면 큰일 납니다. 병원 얼른 가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공복혈당 300이라고 하면 당화혈색소 10%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조속히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적절한 치유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당뇨도 재발 가능성이 큰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당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처는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회복은 가능하는데 또다시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고 한번 치유가 될 수 있는 그 황금 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데 그 회복이 가능한 시점이 굉장히 당뇨가 진단된 지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도 당뇨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제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지만 어떤 게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게 관리가 되셔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래 라고 되시는 분이 한 번씩 침이 젤리처럼 찐득해지는데 이것도 당뇨랑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있을 수도 있고. 아까도 질문하셨더라고요. 이걸요? 답변 안 하니까. 이 네. 질문이요? 한 그럴 번 수도 더 있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음식을 짜게 먹어도 침이 찐득찐득할 수가 있는데 내가 구갈에 있는데 이게 당뇨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 빈뇨가 발생해야 합니다. 내가 소변의 횟수가 점점 증가가 되고 소변량이 많아지는데 입까지 마른다. 이건 당뇨를 의심할 수 있고요. 그냥 내가 이 침이 찐득하네 정도로 당뇨를 유발하거나 당뇨가 의심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마름은 반드시 소변의 량의 증가가 그리고 횟수가 증가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야지만 그 입이 마르는 게 사실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하다라는 증거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의 양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레그레님은 젤리처럼 찐득찐득해진다고 하셔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찐득찐득해지는 건 한약에서 사실 또 담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몸이 사람 몸에 수분이 70%라고 하는데 이런 수분이 굉장히 막힘없이 강물 흐르듯이 잘 흘러야 하는데 찐득찐득해지는 걸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해요. 이거는 몸에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진액들이 좀 되게 매끄럽게 잘 흘러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이렇게 찐득찐득해지는 거는 몸에 담음이 생기는 거고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 올렸던 이진탕 네.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약이 이진탕입니다. 그래서 침이 찐득찐득해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몸에 뭔가 담음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다크서클 생기면 담음이 좀 있나 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은 좀 하시죠. 일반인들도 한의학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기본적으로 담음이 있으면 다크서클 있으면 담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만 아는 얘기예요. 아무튼 근데 그럴 때 쓰는 게 이진탕이라고 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찐득찐득하면 이거는 꼭 당뇨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몸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드리고 바로 또 원장님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오늘 주제랑도 연관이 있는 댓글이라서요. 발신경 통증이 어떨 때 심해지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술을 마셔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봤고 또 어떤 분들은 혈당이 높아져서 이게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통증이 심해지는 요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리고 사실 시간이죠. 밤에 여러분이 심해진다 이러면 내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비슷한 정도로 발끝에서부터 하지로 쭉 상행성 질환, 상행성 통증이 느껴지시면 당뇨병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두식 님이 당화혈소 6.3은 당뇨병 위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물론 합병증 위험이 당화혈소가 6.5 이상인 분들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활수가 잘 조절된다는 게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뒤에서 컨디션 관리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방법과 주기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3대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3대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초신경병증 먼저 보면 말초신경병증 3대 증상이 있죠. 양측이 대칭으로 발생하는 거, 그리고 발가락부터 시작되는 거, 말초부터, 원위부부터.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이에요. 발가락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는 요새 종아리가 쥐가 나요. 말초신경병증 아니에요? 당뇨발전임 아니에요? 네, 아닐 가능성이 크죠. 네. 양쪽이 대칭으로 와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저 최근에 뭐 디디면 발가락 2개가 뭐 아파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만 그래요. 네, 아닐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증상이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합니다. 밤에 이상하게 저는 한 7시, 8시 이때만 되면 발저림이 시작이 돼서 한 12시 정도에 되면 그래도 좀 괜찮아져서 그때 잠들어요. 이런 분도 있고, 이게 더 심해지면 새벽 3, 4시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주무시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더 심한 특징이 있고,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낮에까지 더 심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대 증상은 양측, 발가락부터, 그 다음에 밤에 더 심한 이 3대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 설명드렸었던 그 모노필라멘트, 찌르는 거, 검사랑 그 다음에 MNSI 설문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자가 테스트, 이런 검사와 함께 이런 3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함께 진단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사실 명확한 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증상, 3대 증상을 꼭 외워두시길 권해드리고요. 예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따뜻하게 하고 이완을 시켜주세요. 근육을.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뭐 족욕도 있고요. 반신욕도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분들이 밤에 잘 때 심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시리면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더 나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분들이 실제 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거나 아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증이 있으면 배우자분들이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좋은 배우자분이신데요? 그런가요? 마사지를 해주면 좀 완화가 되니까 말초신경증으로 고생을 하시면 배우자분들이 항상 밤마다 고생을 하십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죠? 네. 다음으로 망막병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텐데요. 망막병증은 정상인 경우랑 다르게 이렇게 출혈이 생기거나 신생혈관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망막병증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맨 왼쪽에 있는 안구가 정상인 사진이고요. 그림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망막병증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거는 비증식성이라고 해서 뭐가 증식이 안 됐는데 비증식이냐라고 했을 때 그 비증식성의 주체는 신생혈관이에요. 실제 출혈은 있지만 뭔가 출혈이 나고 뭔가 좀 안 좋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생혈관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생혈관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 라고 하면 비증식성 망막병증이고 이게 더 진행이 돼서 신생혈관이 막 생기고 신생혈관은 되게 약하거든요. 터졌다가 또 생겼다가 또 터지고 또 생기고 그러면 출혈이 많이 되고 또 신생혈관 또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증식성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생혈관이 왜 무섭냐면 신생혈관이 막 계속 자라다 보면 망막을 계속 끌어당겨서 박리를 시킨대요. 그래서 박리를 시켜서 실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망막병증에서 증식성이 더 위험하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증식성이 생기면 양방에서는 처치를 해야 되겠잖아요. 처치를 해야 실명을 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저로 신생혈관을 이렇게 지지거나 태우거나 아니면 신생혈관 자라지 말라고 주사도 놓습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물질을 약물을 눈에다 주입을 하는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그렇게 생긴 부분을 출혈이 생기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도려내는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방법들이 사실 부작용은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을 때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실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수하고 하는 거죠. 하지만 비증식성일 때는 굳이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아무런 처치를 하지 못하는 거고요. 증식성일 때 그런 처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망막병증 의심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말초신경병증처럼 여기서는 6가지 증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비문증.
비문증은 좀 나이 들면 좀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날파리가 날아다녀요. 이게 비문증이거든요. 네. 뭔가 날아다닌다. 그 다음에 시야가 흐려지는 거. 그 다음에 야간에 시력이 떨어지는 거. 독서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그 다음에 광시증이라 해서 어둠이 있는데 빛이 없어요. 어둠인데 그 속에서 빛을 보는 거. 이게 광시증이라고 하고요. 변시증이라고 해서 사물이 좀 삐뚤어 보이는 거. 이게 변시증인데 이 6가지 증상이 있으면 망막병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증상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혹은 개개인에 따라서는 뭐 2개월에 한 번 이렇게는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망막병증은 그래서 주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겠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서 빨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증은 여러 가지 신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일상에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거품이 소변에 많아요 이런 증상이랑 소변 색깔이 좀 탁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소변은 좀 맑고 투명하고 투명할 필요 없죠. 노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네. 맑아야 되잖아요. 맑아야 되고 거품이 없어야 되는데 거품이 막 뽀글뽀글 올라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안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쌀뜨물처럼 좀 흰색의 탁한 소변을 본다든지 이러면 신증이 향후에 먼 훗날 올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소변 검사나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 검사를 꼭 하셔야 되겠고, 실제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가 나온다라고 하면 신증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소변 검사지가 있는데요. 가운데 프로라고 써 있죠. 네, 프로테인의 줄임말이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2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인이 2단계, 단백뇨가 2단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신장 기능 검사를 했을 땐 정상이더라도 단백뇨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신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외에도 신증의 신호가 또 있어요. 몸이 붓는 분들 있거든요. 네, 붓는 분들 꽤 많잖아요. 얼굴이 붓는다, 뭐 하지가 붓는다, 손이 붓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괜찮아도 이런 붓는 것들이 계속 조절이 안 되고 계속 된다면 추후에 나중에 또 신장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검사 방법도 알았고 증상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생활 속에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 3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댓글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었나요? 네, 망막병증 검사는 어느 안과에서나도 검사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요. 굉장히 간단한 검사부터 좀 정밀한 검사까지 있기 때문에 근처 안과에 검사 받으러 가시면 되고요. 통계를 보니까 전체 당뇨 환자분 중에 매년 받아야 되는 게 권고사항이거든요.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저 검사를 매년 실제 받고 있는 비율이 46%밖에 안 된대요. 어떡해요. 반 이상이 아니라 반 이하가 검사를 하신다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과반이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안저 카메라를 최근에 도입을 했잖아요. 네네. 도입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니까 한의원에서 눈도 검사할 수 있게 됐고, 망막병증, 네. 그다음에 실제 소변 검사도 평소에 하고 있었으니까 신증 검사도 저희가 원래 하고 있었던 거고, 세 번째 MNSI 검사를 실제 하고 있었으니까 말초신경증 네.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3대 합병증을 이제서야 좀 다 하게 돼서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 검사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하고 계신다. 나는 하고 있어서 한의원에서 검사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고, 네. 저희가 실제 해보면 진짜 딱 절반 정도는 또 검사를 안 하고 계셔서 맞아요. 맞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저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절반 정도는 그래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한 절반 정도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체험을 해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절반 정도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안저 검사는 꼭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안과에서 망막병증 검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당뇨인인데 검사를 안 하셨다 하면은 꼭 받으러 가셔야겠죠? 네. 맞아요. 파트 3에서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꾸준히 올려주시면 저희가 강의 도중에 연관 댓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오니 열심히 댓글을 남겨주세요. 파트 3에서는 먼저 어떻게 합병증 예방하냐. 정말 여러분이 합병증에 안 걸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계속 저희가 검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당뇨가 정말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는 아까도 뭐 안목의 살인자라고 하셨나 어떤 분이? 그래서 되게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 맞아요. 그래서 되게 조용한 살인자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서운 건 정말 증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실 수가 있고 또 내가 증상이 이미 나타났으면 정말 손에 쓸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에 반드시 먼저는 합병증 검사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발저림 그리고 신장 그리고 안저 검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3가지 검사가 있어요. 그 3가지 검사가 제가 생각해도 안저 검사는 반드시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고 소변 검사도 여러분이 정말 키트 하나면은 쉽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한의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소변 검사 키트 팔잖아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팔아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소변 검사에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이 요소는 봐야겠다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백뇨. 그 단백뇨는 사실 미세 알부민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부민뇨가 곧 단백뇨가라는 같은 의미고 이 알부민의 양에 따라서 내가 신장의 기능이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30mg 이하면은 정상인데 30에서 300mg이다 라면은 초기 그리고 그 이상이다 하면 중기 이렇게 가는데 뭐 정말 5천에서 막 10만까지 또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내가 내 몸속에서 계속 달걀 1개 정도의 단백질을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쵸, 소변으로. 그럼 신장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런 알부민 양이 내가 정말 신장의 기능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주된 그 요소이지만 집에서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으신 건 요당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 소변에서 빠져나간다. 이는 내 몸에서 제대로 영양대사를 못한다. 그리고 내 몸에서는 2차성 영양결핍이라고 해서 당뇨는 정말 무서운 게 혈관 속에 포도당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세포는 오히려 영양이 결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이 더 심하게 되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당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안 되네. 그리고 내 몸의 세포는 영양의 공급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고 두 번째는 이제 녹뇨라는 건데 세균이 이제 감염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이런 게 있으면은 세균이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특히 케톤뇨 그래서 급성 케톤산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내가 탄수화물 안 드시고 억지로 음식으로만 혈당 관리하시려고 하는 분들 저탄고지 네, 하시는 분들. 케톤뇨 네.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케톤뇨가 발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 혈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는 이렇게 소변 검사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정기적인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맞아요. 네, 당화혈색소 조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거는 NEJM이라고 해서 우리 의료인이라면 정말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는 당뇨별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DCCT라는 이런 연구인데 일형 당뇨별 환자에게 1,440명에게 이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했는데 이런 일형 당뇨인들에게 굉장히 합병증의 위험이 낮추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요소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당화혈색소 관리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도출된 논문이고 두 번째 역시도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지표로 사용했던 그 그래프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연구한. 네, 맞습니다. 그게 UKPDS인데요. 이 분들도 이형 당뇨병에게 20년간 내가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엔 당화혈색소가 떨어뜨리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연구가 이제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을 떨어진다라는 의미고 또 동맥경화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을 유산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유산이 맞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유산, 그 재산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게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의 나의 10년, 20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내가 혈당 조절을 잘하면 즉 당뇨 초기에 혈당을 잘 잡거나 혹시 내가 당뇨인이라 하더라도 혈당 관리를 잘 한다라고 하면 합병증이 오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고 또 관리도 가능하고 또 실제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인상이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Y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Y이시라는 분이 본인이 이제 당화혈색소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화혈색소 11% 정도가 됐는데 또 얘기하려니까 조금 막히네요. 그런데 본인이 생활요법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망막병증도 치료가 됐고 안경을 쓰는 걸로 이제 딱 멈췄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제 환자 중에서도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시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럼 정말 치료도 잘 되시고 해서 정말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합병증의 이제 진행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께서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유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10년, 20년이 지난 내 몸에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더 이상의 합병증이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당화혈색소를 잘 조절을 하셔야겠고 내 몸에 당뇨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내 몸을 속이는 거죠. 혈당 조절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20년 뒤에도 합병증에서 해방을 할 수가 있고 또 당뇨인들은 사실 당뇨 진단된 이후에 20년 이후에는 합병증에 걸릴 수가 있다. 합병증에 걸리게 되더라라는 게 정설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합병증의 위험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DCCT랑 UKPDS 논문의 공통적인 결론이 당화혈색소를 낮출수록 합병증 위험이 낮아지더라. 이거 하나랑 지금 원장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유산 효과인 거죠. 초창기에 당화혈색소를 열심히 조절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조절이 좀 잘 안 됐을지라도 초창기에 잘 조절이 됐던 사람들이 끝까지 당뇨 합병증 위험이 좀 낮더라. 당뇨 합병증 발병 위험이 낮더라. 그래서 초창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초창기에 잘 조절을 하면 당뇨 합병증 예방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 효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초창기에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이제 유산 효과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사실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론인 거잖아요. 뒤에 또 인상 깊은 댓글이 네. 제 친구는 초기에 한약을 먹더니 금방 수치가 돌아왔대요. 저도 초기에 먹을 거 후회 중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초기에 이 질환을 정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한약 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생활요법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당뇨가 극복이 될 수 있는데 한약 치료를 하시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내 몸의 장부 기능을 회복을 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당뇨 극복을 하실 수 있다는 거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당화혈색소 측정 주기가 1년마다 하는데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요. 너무 당화혈색소는 1년에 하면 너무 네, 3개월에 한 번 정도 네.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당뇨가 아니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되는데 당뇨를 진단받은 당뇨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3개월 한 번 정도는 하셔야 3개월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당뇨는 왜 걸리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거는 원장님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당화혈색소뿐만이 아니라 더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초두에 설명을 했듯이 합병증과 더 잘생기는 것은 증상은 차이가 있다. 더 잘생기는 증상은 합병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2차성의 어떤 병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당뇨인이시라면 조금 더 잘 걸릴 수 있는 질환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는 소화기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소화기계는 뭐 자율신경증도 있을 수 있지만 당뇨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음식을 거부하시거나 혹은 내가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억지로 먹거나 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현미밥을 싫어하는데 현미밥을 꾹꾹 먹는 경우도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소화 기능은 참 떨어지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종. 부종은 뭐 신장의 기능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또 피곤함,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당뇨라는 질환 자체가 면역력도 상당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요로결석이나 뭐 요로 감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걸리기도 하고 또 피부의 이상도 거칠어지거나 가려움증이나 딱딱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치주 질환. 여러분이 내가 감염증이 잘 걸리기 쉽기 때문에 막 냄새가 심해지거나 출혈이 쉽게 나거나 치루나 녹루나 뭐 이에서 막 티가 나거나 뭐 세균성 때문에 막 이렇게 농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 치주 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가 막 흔들려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했던 환자는 이가 많이 빠지셔서 15개가 빠지셔서 15개 임플란트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혈당이 한 4, 500 정도 나오시고 그래서 내일 이제 원격으로 만나 뵈야 되는데 그런 분이 이제 인슐린을 당연히 맞으시는데 인슐린을 좀 소홀히 투여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제가 티칭을 드릴 거는 인슐린 정확하게 맞으시고 그리고 불편한 증상, 그분은 발저림이 이제 주소증이셨는데 발저림을 어떻게 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진료를 받으시기로 했거든요. 그렇듯이 치주 질환 정말 여러분이 이가 다 홀라당 어느 날 빠지실 수가 있어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그래서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소화 기능도 안 좋고, 대변에 설사나 변비가 발생하거나, 혹은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심하거나, 뭐 상처가 있거나, 내가 감염이 잘 걸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조금씩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당화혈색소 수치만 떨어지면 그럼 합병증이 참 예방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당화혈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화 기능이나 소변 대변, 그다음에 몸이 붓는 거, 피부 상처, 그다음에 피곤함, 뭐 두통 이런 것들 전반적인 컨디션을 같이 잡아야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혈당은 잘 조절되는데 나는 맨날 머리가 아프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혈당을 잘 잡히는데 나는 맨날 피부가 뭐 거칠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뒤꿈치가 다 갈라지고 이러면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거나 뭐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순환이 좀 잘 안 된다거나. 근데 그런 문제들은 계속 방치해놓고 혈당만 조절한다고 해서 합병증이 100% 예방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실제 만나보는 환자분들이 당화혈소가 높은 분들이 합병증이 오신 분들이 실제 대다수인 건 사실이지만 당화혈소가 잘 조절된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는 건 아니었고 망막병증이나 아니면 망막병증 이런 합병증이 실제 온 분들을 실제로 받고 실제로 지금도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화혈소, 혈당 이것만 계속 보지 마시고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뵐 환자분도 당화혈색소가 8.3에서 한 달 만에 6.7로 이제 떨어지셨더라고요. 물론 약을 복용하셔서. 근데 발저림이 엄청 심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떨어지고 하는 것을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수치상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이 증상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건 약이나 인슐린이 정말 좀 이렇게 빠르게 감소해 줄 수 있는 효능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 몸의 장부 기능이 회복이 된다던가 아니면 세포에서의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던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내 몸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내 몸의 지금의 현주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몸에 가지고 있는 현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귀 기울이는 것도 합병증 예방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 제 환자분도 당화혈소가 높아서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
당뇨 발저림이 생겼고 당뇨수가 높았대요. 네. 근데 한의원 오기 전에 어쨌든 본인은 당뇨 발저림을 잡아야 되니까 당뇨수를 엄청 낮춘 거죠. 네. 원장님이 환자분처럼 열심히 낮췄는데 당뇨 발저림은 그대로더라. 이거 왜 당뇨수 낮추면 당뇨 발저림 떨어질 줄 알았는데 좀 완화될 줄 알았는데 왜 그대로냐 이러면서 한약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당뇨수가 모든 걸 대변해 주진 않다. 이런 걸 항상 좀 명심해 두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컨디션들을 항상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습관과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수면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식과 운동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물론 이거부터 안 되시는 분들도 받기는 받지만 그래도 아실 거예요. 적정량을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또 운동은 당연히 매일 하면 좋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합병증이 치료됐을 때 지표가 수면의 질이 회복하시는 분들은 경험상 합병증이 빨리 치료가 되시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가 완만히 하고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역시 되게 그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한의학에서 동의보감이 굉장히 가장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동의보감에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거. 거기에 그 출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경편의 신영문에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동의보감의 출처, 동의보감의 내경편의 신영문 계속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났습니다. 거기에서 기거유상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는 우리가 일어나다 그리고 활동하다라는 뜻이 있고 거는 거주할 때 그리고 유상 그리고 항상 일정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눕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항상 일정을 했을 때 100세에 세까지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서양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30세에 사셨던 그런 그 세기에 18세기에 80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분이 이제 산책을 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몇 신지는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몇 신지를 알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진짜 잘 되시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숙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패턴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든지 혹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TV를 본다든지 딴짓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많았고 또 하나는 현대인들이 가장 햇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이 워낙 길고 밖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적고요. 또 인공 조명과 같은 내가 원하지 않고 해가 뜨고 질 때 우리 몸은 인체의 사이클도 거기에 맞춰서 호르몬의 분비도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갔을 때 굉장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인 그런 조명들을 받게 되고 인위적으로 햇빛을 안 받게 되면서 수면의 사이클이나 내 몸에 여러분의 뼈 형성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는 패턴을 회복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회복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그 방법은 참 많지만 어렵죠. 내가 스트레스가 많은데 마음같이 관리가 되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참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주제 자체가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잖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많이 하는지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약간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혈당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거나 되게 예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고요. 두 번째는 조금 나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를 못해서 많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 본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잘 실천하는 건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고, 지금의 내가 당뇨 환자가 됐지만, 내가 당뇨인이지만, 만족하는 거죠. 지금 깨달아서 내가 다행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당뇨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럼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어요. 살면서는 계속 발생이 될 거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내가 정복을 하는 것이 결국은 당뇨도 치료가 잘 되고 당뇨 합병증까지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그거 하실까 해서 저도 강의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저도 고민하고 했는데, 가장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제 경험을 얘기해 주실 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오늘도 침 치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오늘 꼭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또 오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직장이 광화문이셨는데 광화문에서 이렇게 걸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해드린 거 너무 잘 실천해 주셨네요. 이렇게 했는데 침치료 진짜 딱 한 번만으로도 정말 좋아지더라.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테니스 엘보가 다 나왔다고 80% 좋아졌다고 하셔가지고 또 맞으러 왔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너무 아파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하고 꾹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치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치료 효과가 내가 더 낫고 싶고 더 잘 치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에게도 요즘 그분이 사실 당뇨의 원인이 스트레스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은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선생님, 오늘 제가 그거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그래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피하신다고 피해지지 않고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아주 작은 것부터의 실천이 곧 변화를 일으키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또 밑바탕이 되니까요. 꼭 수면, 스트레스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무슨 목사님 얘기도 어떡해요, 여러분. 귀 아프셨죠?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니야. 제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여러분 귀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마저도 감사하면 되죠. 네네. 저는 원장님 환자분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게 참 기억이 나요, 아직도. 뭐라고 하셨냐면, 당뇨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당뇨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막 생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당뇨를 진단받으니까 내가 생활 습관을 더 돌아보게 되고, 생활을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기억나죠? 네. 그분 얘기 들으면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가끔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당뇨 진단을 받은 거에 감사하시고 더 건강 관리를 하시다 보면 더 진짜 오히려 당뇨가 있기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치료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좀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 감사하는 거 얘기하다가 지금 하나 놓쳐버렸어요. 간기능. 진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또 많이 이게 물어봐 주시는데, 나는 간 수치 정상이다. 근데 내가 왜 간 기능이 안 좋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한간학회 그리고 간건강 백서에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러분 펜 아니면은 기억으로 한번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좀 볼게요. 네. 첫 번째, 구역이 자주 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권태감이 느껴진다. 세 번째,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술 깨는데 시간이 걸린다. 네 번째, 우측 상부가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다. 다섯 번째, 여성은 생리불순, 남성은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넘길게요. 네,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 피부가 가렵다.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이 진한 갈색을 띈다. 그리고 손톱이 하얗게 변하거나 세로 줄무늬가 생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나는 몇 개에 해당이 되는지 빨리 차차차 올려주세요. 원장님 몇 개예요? 저요? 전세 보니까 2개예요. 2개요? 네. 저는요. 저는 3번이랑요.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약했던 거 아닐까요? 원래 약해요. 원래 약하는데 정말 깨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 3일 갔습니다. 3일. 이제 안 마실 거예요.
가스가 10개 중에 몇 개인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도 1개 정도인 것 같은데요. 1개요? 음, 술? 네. 정꼬미님 어떻게 해요? 4개라고요? 천세별이 주시주시님. 4개라고요? 주시주시님 6개도 있어요. 6개라고요? 손톱에 세로줄이 많아요. 노자님. 6개 뭐 이렇게 많아요? 해피바이러스 광년님 6개. 그 손톱에 세로줄 있으시면 진짜 간 기능이 많이 약해진 거거든요. 간 기능이 안 좋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저희가 간 기능 굉장히 열심히 진료하잖아요. 네. 문진할 때 한약적으로 간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간 수치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서 간 수치는 정상이더라도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대한간학회에서 만든 간 건강 백서에서 가지고 온 10가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 3가지 이상이면 간 기능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개, 2개까지는 괜찮으신데 3개 이상이신 분들은 다 간 기능이 좀 떨어졌다. 간 기능이 좀 저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개, 5개 이 정도면 꽤 많은 편이십니다. 주시주시님 요즘 밤에 숙면이 잘 안 돼요.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숙면이 잘 안 돼요.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굉장히 피곤한 날 오히려 못 자요. 그리고 2번째가 중간에 한 3, 4시간 정도 자면 중간에 깨서 그 뒤로 잠이 잘 안 와요. 간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이. 그리고 3번째는 원래 술 마시면 더 잘 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술을 마신 날 더 잘 깨거나 숙면이 안 돼요. 더 피곤하대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간 기능이 더 많이 안 좋아진 겁니다. 이런 분들 손톱 보면 다 세로줄 다 있어요. 최근에 제 환자분도 간에 혹이 있다고 하셨는데 손톱이 세로줄이어서 이미 손톱으로는 신호가 왔었던 건데 몰랐던 거다. 왜냐면 모를 수 있죠. 손톱을 항상 좀 보시면서 간 기능도 좀 보셔야 되고 10가지 항목을 잘 캡처해 놨다가 나중에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개 이상이면 간 기능이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합병증 예방에 간 기능이 좀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일 처리를 하는 장기 딱 하나만 꼽으라면 간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합병증에서도 사실은 우리 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의학적인 개념으로서는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간은 눈을 주관한다라고 개념이 있고 또 간신동원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동원은 말 그대로 간과 신에는 콩팥. 네, 간과 콩팥은 그 원천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또 간 단도에 그런 기능 이상이 있으면 신장의 뭐 사구체 질환 이런 거가 생기는 분들이 아니더라고 해도 신기능이 실제로도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 저희 한국에 그 굉장히 유명한 또 학자 그 간의 그 권위자가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이종수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간이 아무리 나빠져도 신장만 튼튼하면 치유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저서인 간 다스리는 법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그렇듯이 실제로 어떤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 간과 신장의 이런 그 어떤 거를 이제 딱 1대1 매칭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간이 나빠지면 신장도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신장이 나쁘면 간도 나빠진다라는 얘기가 하기 때문에 간 담도 질환 환자에서는 실제로 신부전증 환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기능정 식부전증 환자가 간신에 이제 간에 이제 증후군에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과 동시에 신장도 같이 치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망막병증을 치료하고 싶다. 그리고 신장병증, 신부전증을 치료하고 싶다.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을 함께 보시고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몬드 봉봉님이 진짜 요약을 잘하시네요. 누군지 엄청 궁금해요. 아까 원장님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완벽주의자들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이걸 또 엄청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방금도 아몬드 봉봉님이 간은 눈, 근육, 신장이랑 관련이 있다. 저는 엄청난데요?
아마 15번 참여하신 분이시라고 봐요. 매번 보는 것 같긴 매번 합니다. 보죠. 그래도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한번 오실 거죠, 아몬드 본부님? 제가 오시면 같이 또 강의에 네. 대해서 심오하게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진료를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 눈과 그리고 근육과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 합병증 치료에 있어서 저희가 장부 기능을 항상 보잖아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어떤 장부가 문제인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 라고 할 때 항상 장부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간신비폐신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5장 중에 간이 합병증 3가지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간 기능, 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파트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치료했었던 임상 스토리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말초신경증 임상 스토리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뭐 추르고 해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 4년 동안 발저림으로 고생해서 오셨던 분이 완치된 케이스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정땡땡님이시고 수면 에너지도 좋아지면서 당뇨 발저림이 다 깨끗하게 나아서 가셨던 분이시고요. 두 번째 분은 이땡땡님이신데 당뇨약 드신 지는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발저림이 오셨죠. 아까 그 정땡땡님은 당뇨약 복용을 15년째 하셨으니까 15년째 오셨으니까 당뇨약도 드신 지 오래됐고 발저림이 생긴 지는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당뇨가 초기인 경우에도 발저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약 드신 지는 5개월밖에 안 됐지만 발저림이 생겨서 오셨고 이분 같은 경우도 숙면이 안 됐는데 실제 당뇨 진료 해보면 수면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맞아요. 네. 발저림 때문에도 수면이 안 되시기도 하고. 네. 수면 자체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맞아요. 대다수예요. 맞아요. 정말 잘 자요 이런 분들은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누우면 바로 자요 이러거나 아니면 안 깨요 라거나 아니면 깨면 금방 자요 이런 분들을 못 봤어요. 네네. 항상 시간이 걸리고 항상 많이 깨고 한 번에 깨면 또 못 자고 이런 분들이 정말 거의 99%인데 이분 또한 숙면이 안 되는데 한약 치료를 통해서 발저림도 80-90% 좋아지고 당화指数도 7.5까지 낮아지고 수면도 잡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박은 원장님 환자분이 편지를 써서 너무 감동했어요. 이거는 왜냐면 PPT를 만든 거예요. 49세여서 가능하신가? 만 49세니까 이제 50 초반 이렇게 되시는 건데, 맞아요. 치유에 감사하다. 어떻게 한 번만에 이렇게 많이 좋아지냐. 아까 원장님 한 번에 치료 가능하다. 이렇게. PSL, 이분은 이제 말초신경증을 치료하셨는데, 한 번 치료받고 굉장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했던 말초신경증이 많이 나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PPT를 이렇게 사진과 글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네, 저희 한의원 이름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지운 건데 노란색.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출처가 써 있었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신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증 임상 스토리인데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가끔 한의원에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열심히 치료해드리고 또 성과도 좀 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만만한 질병은 아니에요. 당뇨병성 신증이 이미 한참 진행이 돼서 만성 신부전 3기, 4기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치료를 잘해드립니다. 이렇게 확답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경우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저희의 열심히 치료하는 그런 노력들이 만나면 좋은 또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만만한 질환은 아니지만 두 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분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1.8 정도 되셨는데 마지막에 1.4 정도로 낮아졌던 분이고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일정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구체 열과율도 36.6%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사구체 열과율은 높을수록 좋고 120 이상이어야 되고 최소 60은 돼야 되는 숫자인데 36.6이니까 얼마나 낮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치료를 하고 나서 50 이상까지 올랐던 분이시고요. 그 과정에서 당뇨약도 줄이고 인슐린도 끊고 그다음에 당화수도 많이 낮아졌던 6.5까지 낮아졌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증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몸도 같이 좋아지니까 약도 줄이고 인슐린도 끊고 했었던 분이시라서 제가 임상 스토리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 이식을 하고 오셨어요. 신장 이식을 했는데도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오셨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아까 얘기했던 신장 기능 검사하면 나오는 그런 수치인데 4.3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3.94
정도까지 낮아졌고, 실제 발저림, 신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 발도 붓고 양말 자국도 나고 거품료도 있고, 앞서 다 얘기했던 것들이죠.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들도 많이 좋아지셔서 치료를 했었던 분입니다. 크레아티닌은 4.4에서 3.94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당월수도 많이 낮아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망막병증 임상 스토리인데, 이분은 굉장히 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당월수도가 14.6이면 엄청 높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증식성 망막병증까지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분도 처음에 사실 저희가 왔을 때는 박은 원장님 환자분이셨는데 안과 검사도 하고 안과 치료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좀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한의학 한방 치료하는 거 외에는 안과 갈 시간도 없고 맨날 야근이 늦게 끝나서 12시에 겨우 주무시고 이렇게 하셔서 한약 치료만 하셨는데, 원래 망막병증이 아까 얘기했던 그 증식성 신생혈관이 막 자라는 증식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 권유까지 받으셨던 상태인데, 한약 치료를 계속 받다가 어느 순간 안과에 이제 오랜만에 딱 갔는데 망막병증이 없어졌다,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망막병증도 사실 눈의 문제고, 눈의 문제는 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또 간 치료를 하고 환자분들이 또 열심히 또 생활 관리를 해주시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질문 중에 좀 같이 공유할 만한 게 있었나요? 이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당화혈색소 14.6이신데 사실 합병증이 치료가 되냐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당화혈색소가 낮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예방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도 합병증을 치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우리 몸에 지금 치유가 되는 과정이 반드시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는 거하고의 1:1 매칭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끔 더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세팅 포인트가 조금 다르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은 제 환자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지금도 연락을 해보니까 요즘 왜 이렇게 한의원에 못 오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지금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수면 스트레스가 잘 안 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 또 안과 진료를 해보셨나요? 그랬더니 네, 지금 증상도 없고 증식이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좋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내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을 항상 귀를 들어주시고, 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좀 열심히 혈당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 당화혈색소는 3개월 전 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식후 혈당이 평균값을 당화혈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일형 당뇨이신데 투석을 하시는 분이시고, 해피바이러스 광년님. 맞아요. 그 분이 이제 치료가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두 가지의 지금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시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내가 음식과 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셔야 되는 부분이 수면 스트레스시고, 치료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할 거고 또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생활요법을 실천을 해주시고, 또 제가 필요하면 침치료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필요하에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제가 또 진료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제대로 수면하실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미정님이 당이 심하면 자궁 쪽이 많이 간지럽나요? 회음부 간지럼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당뇨가 심하면, 그러니까 고혈당이면, 혈당이 너무 높으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게 되잖아요. 요당이 나오면 그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면서 회음부 쪽에 포도당이 좀 묻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잘 번식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소변으로 나오면, 요당이 나오면
회음부 감염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고혈당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새 약물 중에 SGLT2 억제제라고 해서 실제 포도당을 소변으로 빼주는 약물이 있어요. 근데 그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회음부 감염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니까, 그 회음부 감염이 잘 일어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먹는 약물 중에 포도당을 소변으로 빼주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약물이 없는데도 내가 회음부가 가렵다 이러면 혈당이 높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님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과 참기 어려움도 당뇨랑 관련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요당이 많아지면 소변을 자꾸 소변으로 포도당이 자꾸 나오면서 소변 횟수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질병일 수도 있죠. 뭐 방광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검사를 해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동철님, 소변에 거품도 있으신가 봐요. 거품이 단백뇨가 있으면 단백뇨 때문에 거품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나오면 일단 단백뇨 검사를 해보시면 좋고요. 단백뇨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단백뇨가 없는데 나는 거품이 난다. 이런 경우는 단백뇨랑 상관없이 그냥 몸에서 거품이 나는 건데,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사실 또 아랫배가 찬 분들이 거품이 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랫배를 항상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따뜻한 핫팩이나 족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댓글 있었나요, 원장님? 발가락이 부은 느낌도 당뇨 합병증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잘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합병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당뇨가 원인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2차적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붓는 것은 부종은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합병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당뇨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는 거는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사과나 아니면은 블루베리는 말랑하긴 하지만 GI 지수가 낮은 과일로 알려져 있고요. 배 이런 것도 괜찮고, 또 토마토 이런 거 좀 덜 단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요. 딸기나 베리류도 괜찮고요. 그래서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어야겠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바나나도 뭐 한 개 정도만 좀 이렇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열대 과일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진 과일이라면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박정근 님이 지금 75세이신데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게 저는 더 신기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네, 75세이신데 마른 당뇨이시고 68kg에서 요새 51.5kg로 빠졌대요. 그래서 부산 저희 지점에 예약을 하셨나 봐요. 네, 운동법과 식사법, 그리고 치료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실제 저희 한의원에 많이 오세요. 네. 실제 저희가 발간한 책이 또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비만 당뇨랑 마른 당뇨 치료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이건 내 얘기야 이러면서 저희 한의원에 정말 많이 오시는데,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실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지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당화수소가 높아서 혈당을 낮추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정말 대부분이 살이 빠져서 고민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니까.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사실 좀 예민한 분들도 많고 꼼꼼한 분들이 많아서 운동이랑 음식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거든요.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 혈당은 조절되는데, 너무 빠져서 뭐 힘이 없거나 몸에 기력이 없고, 그렇게 해서 한의원에 결국 오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박정근 님도 당활수소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당활수소는 잘 조절이 되는 상태인데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고민이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음식량과 운동량은 오히려 반대로 음식량을 오히려 늘리고 운동량을 오히려 줄이면서도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몸이 좋아지면 살은 찌고 혈당은 잘 조절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치료했던 마른 당뇨 환자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만 당뇨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직 사인 안 주셨는데 곧 사인을 줄 것 같아서 제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강의했을 때는 9시 칼같이 딱 끊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댓글에 원성이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시냐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는 조금 더 저희가 준비한 거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걸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지체가 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좀 많이 지체한 것 같아요. 끝까지 같이 해주시고 오늘 좀 많이 지체했으니까 그만큼 또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원장님 하나 더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당뇨 편지.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또 키포인트가 남았네요. 네. 네, 당뇨스쿨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내용 중에서 정말 핵심만 뽑아서 모여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당뇨스쿨을 통해서 거의 매일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실제 진료를 하면서 저희가 터득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면, 혈당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14일 동안에 이제 매일 아침 9시마다 왜 내가 당뇨에 걸렸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그리고 당뇨가 정말 치료될까? 이런 거를 이 주 동안에 매일매일 받아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맞아요. 꼭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 사전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고조 댓글로 이제 저희가 리nk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일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는 거고요. 총 14개의 편지가 갑니다. 매일매일 주제가 바뀌어서 저희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당뇨 편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꼭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 중에 핵심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당뇨에 대한 넓은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 경품 추첨이 곧 시작됩니다. 5분 뒤 경품의 주인공들이 밝혀질 텐데요.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당첨 결과를 기다려주세요. 원장님, 다음 강의는 언제인가요? 네, 다음 강의는 5월 3일 화요일 8시입니다. 네, 다음 강의는 저희가 주제를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형 당뇨라고 하면 특히 인슐린이 네. 나오는데 못 쓰이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온다고 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당뇨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아니면 고지혈증, 암, 치매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가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아니지만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굶어서 예전에는 굶어서 살을 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저도 요새는 먹는 것만 조절해서는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나이가 들수록 특히 비만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뱃살이 많은 사람들 보면 야, 너 먹는 거 좀 조절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예전만큼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핵심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다이어트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박은희 원장님 말고 저희 장효두 원장님이라고 4월 달부터 합류한 원장님이 있어요. 그 원장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박은희 원장님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장효대 원장님이 또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당뇨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동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당공사에 들어오시면 당뇨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을 시작해 볼까요? 네.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15분,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 당일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15분, 총 3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경품 먼저 소개해야 돼요. 제가 또 경품 먼저 소개할게요. 다시 넣어주세요. 아니, 올려놔도 되는데. 그런가요? 원장님. 네. 아니, 일단 경품 먼저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경품은 저랑 박은희 원장님을 포함한 당범 의료진이 출간한 책입니다.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이고요. 마른 당뇨, 비만 당뇨를 구분한 당뇨 치료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10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설탕 없는 양념과 방목한 소고기로 만든, 방목한 소고기로 만들었대요. 대단한데? 있어요, 여러분. 원장님. 저는 방목한 소고기만 먹습니다. 원장님. 엉파에 네. 속 빠진 소불고기, 그리고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로 만든 쏙 빠진 대파 치즈 스콘입니다. 6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누리 아이코리아의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진들의 자문으로 만들어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4분께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코코웰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인데요. 코코넛 생과육을 저온 압착 방식으로 제조해 영양 가득하고 100% 필리핀산 유기농 코코넛 오일입니다. 4분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사 시에 쌀에 있는 탄수화물을 최대 33%까지 절감시키면서 반맛까지 유지한 저당밥솥 당비움입니다. 네, 6분께 드리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장님 뽑아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경품은 저희가 출간한 마른 확률 치료법은 따로 있다. 받으실 5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김땡영님, 523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땡엉님, 494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땡준님 128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땡정님 225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 네. 조땡자님 391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당밥솥 인기가 많은데요? 그러게요. 네, 원장님 끝이에요. 네. NG가 네. 많습니다. 이거 편집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실시간인데. 해주실 거죠? 네, 다음으로는 엉파의 쏙 빠진 소불고기와 쏙 빠진 대파치즈 스콘 받으실 3분. 네. 3분 뽑아주시면 되고요. 굿땡룡님 2003 축하드립니다. 오땡리님? 오미님이 설마? 오늘 오셨던데? 네, 설마? 완치하셨다고. 6675.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저당밥솥인가요? 아니요. 엉파. 엉파. 집중. 집중해주세요, 원장님. 네네. 김땡철님 394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요, 원장님. 어떡해, 오늘. 편집 불가. 해준 네, 거가. 지금 3명 다 뽑았어요. 네. 온누리 아이코리아의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받으실 2분 뽑아주시면 되고요. 네. 홍땡자님 608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미림님 당첨되셨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댓글 남겨주세요. 크크크만 하시지 마시고. 최땡주님 337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코웰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받으실 2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땡현님 268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미리님 왜 크크크만 하시지? 당첨 안 되셨으니까요. 그런가요? 다른 사람인가 보다. 노땡숙님 9258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당밥솥 당비움 받으실 3분 네. 뽑아주세요. 네. 김땡형님 602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땡희님 1357 와, 번호가 1357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엄땡일님 언제 뽑지 마요. 마지막에 마지막. 계속 뽑아드리고 싶나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나?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죠. 경품은 어떡하죠? 네, 엄땡일님 529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 달 정혜도 원장님이랑은 이런 케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장효도 원장님은 더 점잖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그런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재미
키워드려야죠. 아무튼 네, 아까 제가 찔기다고 하니까 소고기 막 난리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여러분 사실 소고기 드시려면 진짜로 되도록이면 방목 소고기 드셔야 돼요. 맞아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비싸요. 근데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방목 소고기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육향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목 소고기를 먹고 싶긴 한데 정말 그 일반 소고기 가격이 3배예요. 그래서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행운이십니다. 그렇게 비싼 거를. 한우의 3배요? 네. 한우의 3배. 진짜 비싸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약간 질길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도 정말 몸에 좋고 고기는 워낙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의 그런 성장 촉진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면 조심해서 드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댓글로 당일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당첨이 많이 됐었나 모르겠어요. 오미리님이 크크크 한 이유가 민망해서요라고 했는데, 당첨된 것 같아요. 네. 이름까지 얘기하니까 민망해가지고. 댓글 너무 열심히 달려주시잖아요. 항상. 네. 네.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기쁘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추첨을 하도록 할 텐데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반까지 댓글을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응모가 되었고요.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당일 참여자분들 중에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경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대요. 사전 참여하신 분들이랑 달리 저희에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당첨 후에 문자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랜덤 추첨기가 세팅이 다 됐죠? 다 됐네요. 저희가 총 15분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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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g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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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4, 3, 2, 1. 와! 누굴까요? 아름다운 치료법은 따로 있다. 김콩콩이님, 찰떡콩떡, 남경래님, 네, 박민성님, 조영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벌써 나가셨나? 받으셨으면, 당첨되셨으면, 네, 답변 달아주세요. 혼자분? 네, 엉파, 쏙 빠진 소불고기랑 쏙 빠진 대파 치즈스콘. 지연식님, 그 다음에 해피바이러스 광년님, 아까 1등 당첨 하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이영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온누리 아이코리아의 세브란스 케어 활력 단백질 받으실 이갈라파고스. 네, 정중옥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남경리님 댓글 달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중옥님 아까 무슨 엉님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뽑았어요. 그니까요. 여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맞아요. 이렇게. 정중옥님.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이게 쉬운 글자는 아니라서. 그렇죠.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코웰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받으실 경환임님, 백형규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당밥솥 당비움 받으실 분이고요. 도난방지용 이미영님, 네, 릴리스의 헬스라이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로또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은근 쉽지 않은. 근데 어떻게 한 분이 두 개나? 네, 그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건 처음인데요. 네. 우와. 성함이 좀 편한 이름이라서 저희가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니면 이거는 실명 내주시고, 여기 댓글 다실 때는 또, 뭐, 아몬드 봉봉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아몬드 봉봉님 정말, 진짜 핵심 포인트면 딱딱 하시는데. 그쵸? 네, 맞아요. 심상치 않아요. 아는 분이실까요? 요약을 너무 잘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당첨자 명단 확인하셨죠? 놓치신 분들은 강의가 종료된 후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자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드릴 거고요. 당일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 꼭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10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잊지 말고 바로 문자 주세요. 네, 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네. 당뇨병증 주제로 굉장히 무겁고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또 경청해주시고 댓글로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장유도 원장님과 함께 함께? 더 유익한 네.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다음 달에 만나요. 다음 달에 만나요.